탁구에서 파워란 무엇인가? 연차별로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조건. 탁구에서 파워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가야 한다. 이 길은 아무에게나 같은 속도로 열리지 않는다. 1. 꾸준히 레슨을 받는 사람. 2. 레슨 이후 짧게라도 공을 나눌 파트너가 있는 사람. 3. 그리고 주 4회 이상 몸을 그 공간에 던지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시간은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탁구는 시간을 투자한다고 늘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쌓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1년차 손으로 치는 시절. 처음에 우리는 세상을 손으로만 이해한다. 빠르게 휘두르고 강하게 맞추면 강한 공이 나갈 거라 믿는다. 임팩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점점 손은 빨라진다. 스윙은 날카로워진다. 그런데 이상하다. 소리는 커지는데 공은 무겁지 않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친다. 이 시기에 우리는 소리에 속는다. 하지만 진실은 조용하다. 힘은 이미 손에 오기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어야 했다. 2년차 다리를 깨닫는 시절. 어느 날 작은 차이를 느낀다. 잘 맞은 공보다 잘 준비된 공이 더 무겁다. 그래서 시선이 내려간다. 발. 스텝을 배우기 시작한다. 처음엔 불편하다. 자세를 낮추는 것도 계속 움직이는 것도 몸이 말을 안 듣는다. 하지만 조금씩 알게 된다. 다리는 힘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힘이 도착할 자리를 미리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걸. 이 시기에 우리는 조금씩 늦지 않게 된다. 3년차 허리를 이해하는 시절. 손도 빨라지고 발도 움직인다. 그런데 어딘가 끊겨 있다. 힘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몸의 가운데를 본다. 허리. 돌아야 할 때 돌고 버텨야 할 때 버티는 곳. 여기가 무너지면 손은 따로 놀고 다리는 헛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처음으로 연결을 이해한다. 힘은 만드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걸. 4년차 합을 느끼는 시절.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아도 힘이 이어진다. 손, 다리, 허리를 따로 쓰지 않아도 하나로 묶인다. 세게 치지 않았는데도 공은 무겁다. 이 시기에 우리는 깨닫는다. 파워는 근력이 아니라 타이밍과 순서 그리고 연결의 결과라는 걸.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파워는 정해진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그 합이 달라진다는 것. 스매싱 유형의 파워는 손과 허리의 직선적인 합으로 만들어지고 드라이브 유형의 파워는 손, 허리, 다리까지 이어지는 곡선의 합으로 완성된다. 같은 힘이라도 어디까지 끌어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공이 된다. 5년차 선택하는 시절. 이제는 고른다. 짧고 강하게 때릴지 길고 부드럽게 감을지. 같은 몸, 같은 힘이어도 어떤 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 시기에 우리는 힘을 쓴다. 그 이후 기다리는 시절. 마지막에 남는 건 의외로 단순하다. 준비다. 공을 예측하고 먼저 도착해 조용히 서 있는 것. 힘은 그 다음이다. 늦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깨닫는다. 탁구에서 파워란 얼마나 세게 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그 자리에 도착했느냐. 우리는 힘을 키우려고 시작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그런데 끝에 가면 힘을 빼고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공보다 먼저 가서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거운 공을 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꼭 알아야 한다. 1. 레슨을 받지 않는 사람. 2. 연습 파트너가 없는 사람. 3. 주 4회 미만으로 탁구장에 나오는 사람. 4. 게임만 반복하는 사람은 이 연차별 성장 과정이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다. 같은 시간을 보내도 도달하는 지점은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도달하는 감각을,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만나지 못한다. 탁구에서 시간은 흐른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쌓였을 때만 비로소 힘이 된다. 2026년 4월 17일 제아의 오늘 생각입니다.